네, 지난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었죠.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모두 의원직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 대한 항소 기한, 검찰의 항소 기한이 일주일 내니까 오늘까지였습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구형보다 약하게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즉시 항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 관련해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국민의힘한테 엄청 혼나겠는데요. 검찰도. 예.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는 통에 지금까지 국민의힘한테 시달리고 들볶이고 비판받고 대검에 쳐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구형량보다도 한참 낮은 형을 받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들, 폭력행위자들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으니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일관된 정당이면 이제 검찰을 해체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네요. 예. 오 의원님, 지금 항소 포기, 구형은 징역형도 있었고요. 근데 1심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 저 패스트트랙 제도를 형해화한 것이다. 저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또 일관된 입장으로 보면 민주당이 검찰을 엄청 혼내야 되겠네요. 항소 포기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사법제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항소 포기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간의 어떤 사법질서상에 보면 지금의 항소 포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동안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구형량한 것보다 낮게 형이 선고가 되면 항소를 통해서 2심, 3심에서 다퉜어요. 그렇습니다. 여지껏 모든 피고인들이 다 그렇게 적용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하고 중앙지검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지도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해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또 항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전의 항소 포기와 지금은 항소를 통해서 다퉈보겠다. 그럼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항소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검찰이 지난번에는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항소 포기한 거다. 이런 프레임에 쌓이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아마 항소 포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정치화돼 있는 그 과정 속에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실 공판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또 영향을 향후에 미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건요. 똑같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혐의가 다르죠. 예,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수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라고 하는 비판은 있습니다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맞춰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고 그거에 맞서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긴 수동적인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은 형량보다는 아마 낮을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민주당 쪽에서 크게 부담 갖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좀 납득이 되질 않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합니다. 오늘의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향후 정치권에서 또 안팎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